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용산 미니 신도시 서울에 과연 득인가? 자,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용산구는 제가 어렸을 때 초중고를 거기서 다 다녔습니다. 자, 초등학교 호암동에서, 중학교 보강동에서, 요즘 핫한 한남뉴타운이 있는 보강동에서 그 한강이 바라보이는 그 학교에서 제가 중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용산고등학교, 명문 용산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용산의 어린 학창 시절을 그 지역에서 다 지냈으니까 아무래도 용산에 대해서는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겠죠. 정말 속속들이 다 안다고 봐야죠. 뭐 용산에 여러 군데에서 살았고, 그리고 지금 요즘 핫한 그 용산 미니 신도시, 그곳에 옛날에 그 용산 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용산 극장. 그 삼류극장이죠. 옛날에 그 동시 상영하는 극장. 제가 어렸을 때 무척 많이 갔던 극장입니다. 자, 그 극장에서 제가 중국 영화, 무협 영화 매니아였는데, 자, 거기서 영화를 엄청나게 봤죠. 그 옛날에 유행했던 그 소림사 시리즈. 자, 그런 영화를 어렸을 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용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자, 용산역 앞에 옛날에 그 사창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용산이 아니었죠. 과거의 용산은 미군 부대 있던 자리를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을 하고, 앞으로 이제 이전을 하겠죠. 이전을 하고 거기에 센트럴 파크를 짓는다. 자, 그리고 그 대로변이 남양동에 있는 그 도로가 광화문까지 가는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서울역을 지나서. 자, 그 주변에 있는 데를 다 지구 단위 계획을 짰죠.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게끔 하고, 그래서 이제 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죠. 자, 그래서 용산은 제2의 강남이 될 도시이다.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였죠. 자,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자, 용산은 제2의 강남이다라는 인식이 몇 년 전에 이제 뉴타운 개발이 되고, 이제 한남 뉴타운, 그 다음에 그리고 용산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되는 지역을 이제 철도 정비창 기지, 옛날에 국제 업무지구였죠. 자, 그렇게 해서 강남으로 키우겠다, 미래의 강남으로 키우겠다 하는 데가 용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산에는 기존의 그 부촌이 있죠. 동부이천동. 자, 동부이천동, 서부이천동, 이천동이 한강변에 그 부촌이 형성되어 있죠. 고전적인 부촌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압구정동과 다른 어떤 교수님들 많이 살고, 그리고 전문직들 많이 사는 그런 전통적인 부자촌이죠. 용산에 이제 또 어떤 부촌의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준 데가 바로 한남동이었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남동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데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 재벌 기업들이 거기에 단독주택 짓고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이제 한남동이죠. 원래 이제 전통적인 부자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죠. 하얏트 호텔 밑에 단독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남산 뒤에, 그리고 한강이 보이는, 자, 배산 임수의 풍수가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풍수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거북이가 물을 먹는 자리이다. 물을 머금고 있는 자리이다. 거북이가 물을 머금고 있는 자리이다. 그래가지고 재물복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자식복도 많은 데가 바로 한남동이다. 자, 그래서 부자들이 다 한남동으로 간 겁니다. 풍수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서울에서 가장 풍수가 뛰어난 지역이다. 자, 그래서 이제 단국대학교 부지를 시행사가 사가지고 금호건설이셨나요? 그래가지고 대박이 났었죠. 그게 더 한남 더 힐이죠. 아마도 지금 서울시에서 최고의 아파트, 가격으로 보나 구성원으로 보나 그 아파트는 한남 더 힐이죠. 사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도 거기 대학교 다닐 때도 많이 친구가 그 학교 다녀가지고 많이 놀러 다녔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입지는 아니죠. 지하철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이 상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주변에 이태원이 있고, 옛날에 이태원은 미군 부대가 있어서 그렇게 교육 환경이 뛰어난 지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이태원과는 다른. 그랬었는데, 한남더일에 많은 연예인들이 이제 살게 됐죠. 이제 많은 연예인들, 스타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고가의 아파트가 되었고, 자, 이번에 신문을 보면 이영자 씨도, 개그우먼 이영자 씨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도 26평짜리 20억, 26평짜리가 20억. 자,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정도로 거기가 이제 핫플레이스다. 지금은 서울에. 그냥 부자들은 이제 거기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한남 뉴타운, 평당 1억 아닙니까? 평당 1억? 거기 아파트 지면 그야말로 배산 임수에 그냥 한강 조망이 보이는 기가 막힌 아파트가 나오는 거죠.
자, 그 정도로 그 용산의 위상이 그렇게 강해졌다. 그리고 그 용산 파크공원이 보이는 뭐 파크 아파트인가요? 시티 아파트인가요? 자, 그 아파트도 그때 분양할 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그 아파트도 지금 뭐 고가 아파트이고, 용산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남 다음에 어떤 고가 아파트를 형성하고 있다. 자, 강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넘버 2가 서울에선 용산. 자, 그래서 그 종부세 벨트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그 다음에 마용성. 이제 서열이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 정도로 용산의 입지는 고급 입지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용산에 있어서 그 중심 상업지역은 어디냐 이거죠. 용산에 있어서 중심 상업지역. 자, 강남에 있어서 강남의 중심 상업지역은 강남역과 상섬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역 요즘 뭐 대세 아닙니까? 삼성역은 현대자동차 건물도 올라가고 뭐, 그리고 강남역은 기존에 또 상권이 형성돼 있는 데고, 그것이 중심 상업지역이라는 거죠. 그 중심 상업지역에 많은 직장들이 들어와서 오늘날의 어떤 강남의 부촌을 만든 거죠. 자, 그런 많은 직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직장이 있는 곳이 강남 아닙니까? 자, 그 테헤란로. 자, 그런데 이제 용산은 그러한 상업지역이 없다는 겁니다. 주로 주거지로 이루어졌죠. 마포에 직장이 있고, 광화문에 직장이 있고, 뭐 종로에 있고, 용산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오세훈 시장 때 그 용산 업무지구를 만들려고 그랬던 거죠. 업무 상업지구, 국제 업무 복합지구를 만들어서 어떤 용산의 위상을 높여보겠다. 한강변 프로젝트를 계획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정비창 기지 앞에 있는 아파트까지 다 수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면 그 앞에 있는 아파트를 헐지 않으면 그 한강 조망도 안 나오고 뭐 이미지가 안 나오는 거죠. 이미지가. 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아파트들의 거대한 반발에 막혀서 이제 개발이 안 됐던 거죠. 자, 이제 과연 그 앞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때 개발을 하는 게 낫냐, 안 하는 게 낫냐? 라고 생각할 때는 하는 게 낫었다고 봐야죠. 하는 게 낫었다. 하는 게 훨씬 낫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용산 정비창 기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임대 아파트가 반이 들어오고 민간 분양 아파트가 반이 들어오면 그 지역의 아파트는, 그 지역 커뮤니티는 그렇게 우수한 커뮤니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하는 게 낫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용산은 대한민국의 차기 강남, 제2의 강남 지역이었다는 거죠. 자, 그 지역에 지금 미니 신도시를 짓겠다. 이게 과연 서울의 득인가 실인가, 용산의 득인가 실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자, 제가 어렸을 때 그 용산에 살 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지금도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강남이라는 게 없었죠. 강남이라는 게 개발이 안 됐은 겁니다. 그럼 서울의 중심은 종로였습니다. 종로, 광화문. 자, 그 옆에 용산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용산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교통이 편한 지역이죠. 강북 어디를 가도 편하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서울의 개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대문 안 같아요. 그 동대문, 멀리는 동대문, 서대문, 그 밖으로는 별로 갔던 기억이 없어요. 밖으로는. 그만큼 옛날에 서울의 범위는 좁았던 거죠. 뭐 이제 그게 요즘은 뭐 굉장히 이제 교통이 발달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거지가 넓혀진 거지만, 옛날에는 좁았다. 그러면 그때는 용산은 굉장히 입지가 좋았던 거죠. 근데 강남도 개발이 되니까 용산에서 강남 가는 것도 굉장히 편하죠. 그 남산을 통해서, 한남동을 통해서 강남 가기도 좋고, 제1한강교 건너가지고 바로 가면 또 노량진이고, 용산이 그 정도로 어떤 교통의 입지도 뛰어나다라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그 용산 미니 신도시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한번 살펴보시죠. 용산 미니 신도시는 용산 철도 정비창 기지에 한 8,000가구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이 기지가 2012년 국제 업무지구로 개발을 하려고 했었죠. 오세훈 시장 때.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그 앞에 있는 아파트들이 어떤 반대, 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외환위기가 왔죠. 추진하다가 외환위기가 오면서 그 사업이 엎어져 버렸죠. 그게 이제 국제 업무지구가 그래서 개발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국제 업무지구를 계획할 당시에는 안에 지으려 했던 게 바로 이제 사무실, 호텔, 그리고 쇼핑몰, 상업 업무 시설, 뭐 그런 것들이 들어오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용산의 중심 업무지구, 그리고 서울시 강북의 중심 업무지구, 그런 랜드마크로 키우려고 했던 거죠. 뭐랄까요, 서울의 입장에서는 서울이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커다란 도약을 할 수 있는
커다란 프로젝트였죠. 이게 개발이 됐으면 그 강북, 아무래도 지금 강남과 강북 역시 그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격차를 줄일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그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계획이었죠. 자, 그게 이제 2008년 외환위기로 무산이 됐고, 아쉽게도 무산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토지를 지금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신도시를 만들겠다. 그 민신도시의 반은 임대아파트로 공급하겠다는 거죠. 4천 가구는 공공임대로 가고 4천 가구는 민간 분양으로 가고,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쇼핑몰, 상업시설도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이걸 보면 자꾸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급하게 정책을 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개발이 돼도 2021년 내년에 지구 지정하고 분양을 시작하면 2023년이니까 뭐 정부 2023년이면 이제 3기 신도시 물량도 청약을 하고 뭐 물량으로 보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과연 공급 물량 때문에 이것을 내놨냐라는 것이 좀 의심이 가는 거죠. 자, 이걸 너무 급히 내놨다.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코리아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건설 경기를 또 살려줘야 경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서울의 한복판에서 거대한 건설 경기가 일어난다. 자, 이거와 그리고 그 현대자동차 건물, 한전 건물,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두 개가 간다. 자, 그거 자체가 어떤 뉴딜의 개념이, 뉴딜 정책의 어떤 일환이죠. 뉴딜 정책의 하나로 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을 줄 것 같아. 자,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인 것 같아요. 이 상업지구에, 고급 상업지구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의 가치가 있는데 그 땅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땅이 아니라 어떤 중심 상업지구, 대한민국의 서울을 살릴 수 있는, 외국인들도 찾아와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관광객들도 오고 그런 거대한 그 관광 프로젝트도, 관광 효과도 있는 그런 지역을 임대아파트로 채운다.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정부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긴급히 만든 것 같아요. 이 어떤 코리안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예전에 그 통합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예전에 그 국제 업무지구로 이제 개발을 해서 한강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강변에 뭐 초고층 아파트들 들어서고, 자, 그렇게 해서 멋진 서울을 만들려고 했는데, 자,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여당과 지금 야당은 서로 이렇게 이념이 다르니까, 자,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색깔도 없는 사람이지만 분명히 그런 점도 있다. 자, 그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용산에서 오래 살아본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런 점이 아쉽다. 거기는 용산에서 가장 핵심 지역인데 그곳에 임대 아파트를 넣는다. 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공공주택 4천 가구가 이제 청년주택, 그 다음에 신혼부부주택, 행복주택, 자, 이런 주택을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기능이 높은 중소형 주택을 넣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4천 가구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대형 아파트로 져서 어떤 그 부자들이 고급지 아파트로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4천 가구는 이런 공공 임대로 들어온다. 이 포인트가 뭐냐면 이 용산기지 상업기능 입지를 주거기능 입지로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상업기능이 약화되고 주거기능이 강화되는데 문제는 공적 임대주택으로 강화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문제죠. 여기는 상업지역인데 공적 임대가 들어온다.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토지의 용도에 안 맞는다. 자, 일단 계획을 보시면 내년 말 구역 지정을 마치고 2023년, 2021년도에 구역 지정을 마치고 2023년에 사업 승인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빨라야 2023년에 분양을 한다는 겁니다. 빨라야. 자, 그러면 정부가 2022년, 2021년, 2022년 공급 물량이 모자라서 공급을 하겠다. 자, 그 말과도 말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2022년도에, 늦어도 2022년도에 분양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2023년도에 사업 승인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계획상 그렇다는 겁니다. 계획상.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역시 우리가 입주할 때 되면 2025년, 2026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모자란 공급량을 어떤 보완해주는 대책으로서는
조금 안 맞는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자, 그런 점에서 여기는 정말 그 서울의 미래를 생각하고 도시 계획을 짜서 만들어야 되는 데지, 이렇게 긴급히 이렇게 어떤 그 공급량을 메꾸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울이라는 것은 우리 세대만 사는 서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앞으로의 그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땅인데, 그리고 그 땅에 그 우리가 만들어준 유산을 가지고 우리의 그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에 맞는 적합한 건물을 지어주어서 어떤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주거기능 위주로 넣고 그것도 반은 공적 임대를 넣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중심 상업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주거기능을 보완하고 호텔을 넣고 컨벤션을 넣고, 그래서 뭐 세계가 용산으로 오게끔 세계의 관광객들이 용산에 와서 한강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과연 2023년 계획대로 될까? 일정상도 무리가 있다는 거죠. 너무 미래의 공급을 땡겨오는 정책 같다라는 얘기죠. 자, 용산의 입지. 자, 용산은 뭐 제2의 강남으로 개발 가능한 입지다. 자, 앞으로 그 미군 부대가 철수하고 거기 센트럴 파크가 들어오고, 기존에 뭐 고급 주상복합들이 있고, 사창가도 다 헐려서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있고, 거기 계속 고급 주상복합들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래의 강남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입지죠. 자, 그런 입지로 이제 개발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지역의 랜드마크 지역이 바로 이 용산 철도 정비창 기지인데, 그 상업복합 시설이 약화된 임대주택을 위주로 짓는다. 자, 그러면 슬럼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부동산학과 교수들 의견이 바로 이제 그 땅은 상업용으로 적합한 땅이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도 새로운 그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어떤 다른 시각의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입지가 아니더라도 용산의 다른 입지 또 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한강변에다가 임대주택을 4층 가구 짓겠다. 좀 계획이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산의 중심 상업지구가 사라진다. 자, 용산은 우리가 봤듯이 용산 중앙공원, 한남 뉴타운, 그리고 한강의 이천동, 이 고급 부지가 아주 줄비한 데입니다. 그래서 뭐 그 유엔사 부지, 그 다음에 뭐 외인 아파트 부지, 그거 뭐 조 단위로 부지가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 고급 수요가 한남동 주변, 자, 그리고 그 센트럴 파크 주변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러면 국제 업무지구는 그 얼마나 인기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부자들이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주변에 그 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다. 자, 그렇게 되면 거기가 또 고급 아파트가 형성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용산 미니 신도시가 서울의 득인가 실인가? 뭐 결론은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듯이 서울의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어떤 먹거리를 줘야 되는데, 그 먹거리를 줄 수 있는 그 땅, 그 중심지구 땅을 거기다가 주거 기능을 넣는다. 서울의 실이죠, 이건. 100% 실입니다. 이건 100% 실이다. 이건 완전히 그 실패한 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용산의 득인가 실인가? 용산이 지금까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올라간 동기가 뭐겠습니까? 용산 센트럴 파크와 국제 업무지구입니다. 거기는 중심상업지구가 없는 데니까, 뭐 남양동에 그게 중심상업지구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심상업지구가 약화되는 거죠. 자기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약화된 기능이 들어온다. 자, 그러면 전체 용산의 입장에서도 그거는 마이너스죠. 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아쉽다. 자, 다만 아직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전체적인 어떤 계획만 나온 거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전체적인 계획, 뭐 임대 아파트가 얼마, 그 다음에 민간 분양이 얼마,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은 안 나왔죠. 자, 바로 그 지구 단위 계획에서 그런 중심 상업 기능을 강화하고 호텔까지 넣고, 자, 그리고 업무지구도 넣고, 자, 그러한 그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우리 그 후손들을 위해서, 용산의 시민들을 위해서. 자, 그런 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앞으로 관광객들이 오고 그곳이 또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고 그곳에 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 많은 기업들이 또 그 주변에 또 살면서 그 동네가 제2의 강남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계획을 짜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임대주택 위주로 이렇게 간다. 자,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 용산은 어떻게 보면 강남을 넘어설 수 있는 땅입니다. 용산은 충분히 강남을 넘어설 수 있는 땅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미군이 철수하고 센트럴파크가 거대하게 정말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만큼 아주 울창하게 들어와 보십시오. 완전히 고급 주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국제 업무지구 같은 그 중심 상업지구가 고층 빌딩이 들어온다. 아, 그러면 용산은 그냥 강남을 넘어설 수 있는 땅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야 된다.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짤 때는. 자, 이런 점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개발 계획자들은. 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서울을 위해서, 용산을 위해서.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